오늘은 유튜브로 질문이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세금이 법정일보다 늦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한 내용을 보시면 저는 임차인이고 1억 6,800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고 확정일자는 2023년 6월 16일, 전입신고일은 2023년 7월 20일입니다. 임대인이 국세 1억 5천만 원을 미납해서 2023년 12월 27일에 전셋집이 압류되었어요. 계약 당시 다른 근저당은 전혀 없었고요. 압류상 공매로 넘어가도 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죠. 만약 국세의 법정기일이 제 전입신고일보다 빠르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조세채권 압류보다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서, 즉 대항력권을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나서 압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세금이 법정기일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보다 빨라서 배당에서는 세금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임차보증을 인수하고도 수익이 남을 정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2023년 6월 16일 확정일자를 받고요, 7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렇다면 대항력권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거죠. 이럴 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거는 대항력이 주물 내지 수된 권리고 확정일자는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2023년 7월 21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도 같은 날 같은 시에 받습니다. 우선변제권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확정일자를 갖췄다도 주물 내지 수된 권리인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왜냐면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2023년 7월 21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발생하고, 세금 같은 경우는 압류날짜가 2023년 12월 27일이니까 이런 경우라고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죠. 이런 경우 제가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같은 경우는 2023년 12월 27일이죠. 압류입니다. 세금의 압류죠. 근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언제 생기냐면 2023년 7월 21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이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 다른 말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죠. 이러한 경우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선택하면 계속 거주하는 거죠. 계속 거주하고, 이런 경우라면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지위 승계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변제권을 선택하면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우선변제권, 즉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갖고 이 배당 요구하면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한 거기 때문에 우선변제권만 낳게 되고, 이러한 선순위 임차인은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금, 이런 경우라고 하면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거죠.
인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시점으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낙찰자가 인수할 때, 전액 배당 받을 때는 배당 시점으로 이제 그 임차권이 소멸되고, 미배당 임세금은 낙찰자가 지급할 때까지 임차권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후순위 임차권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면 이제 임차권이 소멸되죠.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는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잔금 납부 즉시 인도명령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잔금 납부부터 배당 시점까지는 주택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시점까지는 주택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고 배당 시점 이후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면 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이라 미배당금이 생기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이제 안전할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금이 법정기일이 빠를 때 하고 세금이 법정기일이 임차인이 확정일 늦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한 번 더 분석해 봐야 되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세금이 법정기일이 빠르다면 세금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임차보증보다 주택가액이 낮은 금액이라고 하면 이럴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세금이 법정일보다 빠른 경우이죠. 이 경우 매각대금에서 영순위로 경매비용이 먼저 공제되고요. 1순위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이 배당이 되고 3순위로 조세채권이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 임차보증만 안전하게 배당받을 수 있고 설령 미배당금이 발생해도 조세채권이 암재산 공매로 무이유로 공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1순위로 임차보증이 배당받고 나니까 임차보증금이 부동산 시세보다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일 때에는 조세채권으로 배당받을 금액이 없고 이 조세채권이 암재산 공매를 진행했다 그러면 이 암재산 공매는 무효로 공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임차인 확정일자가 세금이 법정보다 빠른 경우라면 그래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임차보증보다 주택가액이 낮은 금액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임차보증을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자, 이번에는 둘째,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하고 세금이 압류일자를 보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세금이 법정기일이 빠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세금 같은 경우는 법정일이 발생하더라도 이 압류하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후에 압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금의 법정일이 발생하면 법정일이 뭐냐면 내가 부가세를 갖다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갖다가 고지서를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가지고 납부 기한을 줘서 독촉장을 보내고 그 기간이 한두 번 거치다 보면 6개월이 지납니다. 그래야만이 압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6개월이라면 임차보증보다 세금의 법정일이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이 확정일보다 빠른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매각대금에서 영순위로 경매비용, 1순위로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이 배당받고요. 2순위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수로 배당됩니다. 그러니 임차인은 미배당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미배당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니 그만큼 낮은 금액으로 매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임차보증을 갖다가 안전하게 지키는데, 물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낙찰자가 없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입찰 안 들어오죠. 특히 세 번째처럼 임차보증보다 시세가 낮은 경우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 주택도 보니까 제가 이 질의하신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 질의하신 분도 보니까 임차보증금 시세와 주택 시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있죠. 이럴 때에는 이 세 번째처럼 대처를 해야 합니다. 셋째, 임차 보증보다 시세가 낮은 경우라면, 이렇게 임차 보증보다 시세가 낮은 경우라면 입찰자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면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데 임차보증금이 시세보다 높다면 또는 높거나 같다면 우리가 경매로 입찰 들어가는 게 뭐냐면 돈을 벌자고 들어가는데 아니 보면 시세하고 임차보증하고 비슷하다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직접 낙찰받아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깡통주택에 입주해가지고요 5년, 10년 이 거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보증금을 손해보더라도 자기가 직접 낙찰받아서 팔아서 자기의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질문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직접 강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